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경식 씨. 네. 보통 식중독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6월에서 9월 정도. 맞아요. 네네네. 하지만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겨울철 대표 식중독이 바로 노로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아, 노로바이러스요. 이게 정말 지독한 게 네. 그 영하 20도 조건에서도 장기간 생존을 한다고 해요. 네. 이게 소량만 섭취하더라도 바로 식중독에 걸리죠. 위험해요. 맞아요. 정말 위험한데요. 정말 이렇게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은 네. 조건만 맞는다면 증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를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겨울철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냉장 보관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리하기 전에 네. 손 씻는 건 기본입니다. 오. 자, 오늘도 좋은 정보가 가득합니다. 매거진 투데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이번은 노로바이러스와 전혀 상관없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해피바이러스. 최정아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뭐 해피 씩씩한데요. 오늘 아유. 어떤 소식 가지고 왔나요? 네, 요즘 재테크로 목돈을 마련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재테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 준비까지 어떤 재테크길래 뭐요? 주식 아니면 뭐 부동산 뭐 펀드 뭘까요? 좀 들으시면 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이 바로 선물 매매입니다. 알죠. 뭐 선물 우리 알죠. 그럼요. 선물 매매는 우리가 이제 판매 후물 먼저 그렇죠. 매매를 하고 나중에 물건을 인수받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주식하고 이 선물하고는 이 개념 자체가 아주 다른 그런 그런 거거든요. 그 역시 네. 이렇게 매거진 투데이 MC를 하시니까 이 경제 상식 수준이 정말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말씀하세요. 이 선물 매매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부끄러운데요. 네. 그렇다면 혹시 두 분께서는 네. 이 성공적인 어떤 매매를 위해서 전략이 혹시 있으신가요? 전략까지. 아니 뭐 전략까지 짠다고는 얘기를 안 했고요. 맞아요. 뭐 전략 짤 정도면 저희가 뭐지 선물 매매 그렇죠. 사무실 내고 했겠죠. 네, 이렇게 선물 매매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또 위험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매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의 동향 파악은 물론이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한탕을 노리고 금융시장에 과감히 뛰어든 그녀. 뒷모습에서도 전문가의 포스를 풍기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상한가 칠 거란 제 예상을 보란듯이 비우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아니 분명히 승산이 있었다고요. 진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라 그랬는데 저 이제 어떡해요? 목돈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비단 이게 제 이야기만이 아닐 겁니다. 확실한 정보라고 해서 투자를 했다가 크게 실패하신 분들 속 좀 쓰리셨을 텐데요. 이게 다 자신만의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선물 매매의 성공 방법 함께 공부하러 가보실까요? 이곳은 금융시장의 구조와 데이터 구축으로 투자자들에게 현명한 투자 공략법을 교육하는 금융 서비스 업체인데요. 특히 선물 매매에 있어 역사적인 사건 분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성공적인 선물 매매의 지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시나요? 저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전일 해외 증시 브리핑 뉴스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하고요. 거기서 핵심 뉴스들만 걸러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내 증시 뉴스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일 핵심 뉴스만 걸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스템 차트를 24시간 회원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하면서 회원님들께 이 매매 노하우,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매매란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먼저 매매하고 일정 시점이 되면 물건을 인수받는 선매후물 방식의 금융거래입니다. 선물의 가치가 현물 시장에서 운용되는 기초자산, 즉 채권, 외환, 주식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상품 거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물 매매. 하지만 무턱대고 도전장을 내밀었다가는 수익은커녕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사실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선물 매매의 꽃길을 걷게 해줄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선물 시장의 14년차 베테랑 임지혁 대표님의 열혈 강의. 그가 여러분에게 꿀팁을 선사합니다. 자,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화이팅! 네, 대표님. 네. 지금 이렇게 방송이 시작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의 투자 종목은 오일, 유로, 골드, 엔화. 거래 추세와 함께 진입가, 청산가 등의 유리한 기준을 브리핑하는데요. 대표님만의 고급 정보 살짝 엿들어 볼까요? 자, 유로 같은 경우에 지금 발키리 단기 추세 현재 시스템에서 매수입니다. 매수기 때문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골드는 아직 아침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매수. 그러니까 대략 1277과 1275.5포인트를 대표님, 네. 네, 오늘 강의하시는 종목이 네. 엔화였는데 네네. 오전 시간의 동향은 좀 어땠나요? 오전 시간에는 아직은 잔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저께 엔화가 이제 폭락을 좀 했어요. 폭락을 해서 현재 조금 반등세가 조금 나타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엔화 매수 시그널 발생이 돼서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미팅룸 앞에 있는데요. 안에서 대표님과 직원분들께서 회의를 하고 계신가 봐요. 함께 들어가 볼까요? 대표님, 네. 네, 지금 회의하고 계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회의하고 계세요?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오늘의 투자 전략 같은 것을 기획해서 항상 알려드리는데요. 그래서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제 오전마다 직원들 매매 기법 교육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매매 기법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오프라인 교육이 있거든요. 저희 VIP 회원님 오프라인 교육이 있어서 오프라인 교육 관련해서 준비 과정을 조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네. 그럼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네. 매매 노하우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노하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일반인들에게 상용화된 매매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디언 시스템, 두 번째는 발키리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직원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발키리나 가디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디언 시스템의 경우 3년에 걸쳐 만든 금융 전문가를 위한 단일호가 풀베팅 추세 매매 시스템입니다. 분할 진입이 아닌 한 번에 물량을 모두 실어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가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손절 횟수를 최소화하기 원한다면 가디언 시스템이 적합합니다. 발키리 시스템의 경우 초보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업그레이드가 된 발키리 시스템의 경우 손절 횟수를 더욱 최소화하고 손절 가격을 줄였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쉽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융시장은 정보가 한쪽으로 쏠릴 경우 승률과 수익률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나의 기법에 의지하기 때문인데요. 수익의 내구성을 다지기 위해선 시장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연구원님, 혹시 대표님 어디 계세요?
지금 강연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연 중이시라서 조용히 따라오시겠어요? 연구원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선물 매매 교육 현장. 이곳에서 대표님의 열혈 강의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선물 시장이 점점 전문화되는 과정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선 자신만의 금융 철학을 세울 줄 알아야 하는 법. 수강생들 또한 대표님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모두 집중, 또 집중입니다. 내 생에 2번의 실패는 있을 수 없죠. 저도 확실한 투자 공략법을 배워보고자 열공 모드에 도입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선물 매매 어떻게 도전하시게 되셨어요?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하다가 그 주식 같은 경우는 한 방향 매매를 하는데 선물은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고 변동성이 좀 크다고 해서 한번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강의를 들여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무래도 제가 몰랐던 건 쓸데없는 지식들은 버리고 꼭 필요했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딱 알맞는 지식을 제가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일단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작정 도전하기보단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도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돈을 버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이 없다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요. 충분한 상담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선물 매매를 꼭 대비하셔야 되는 거 명심하세요. 공부는 해도 끝이 없다더니 야 정말 끝이 안 보이네요. 특히 그 재테크 공부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선물 시장에서는 트레이더라고 하는 그 금융권 거래자들이 확률만 믿고 그냥 운에 따라서 매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물론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투자 전략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뭐 화면을 보니까 대표님께서 그날 선물 매매 시장의 동향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장이 열리는 9시가 되기 전에 이른 아침부터 그날에 예상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요. 실시간으로 전략에 대한 팁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충분하게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튜디오에 임지혁 대표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대표님. 네. 야 생각보다 나는 고수라 그래서 실물 보니까 더 그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선물 투자 경력이 무려 이제 14년. 네, 맞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선물 투자를 하시게 됐어요? 원래 처음에 선물 투자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사실은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20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제가 주식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주식이 너무 고점인 거예요.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초보자였던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사면 안 될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진다? 네. 그래서 떨어질 것 같길래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떨어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없을까. 그렇게 찾다 보니까 그게 바로 선물 투자. 선물 투자. 네, 선물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신 거예요? 그냥 인터넷상에서 야, 독학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진짜 뭐 인터넷으로 독학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요. 그래요. 근데 이 선물 매매 저희가 좀 공부해본 결과 수익성도 큰 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높잖아요. 높낮이가 그냥 뭐 롤러코스터예요. 맞아요. 대표님만의 성공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팁 좀 풀어주시죠. 네, 말씀대로 이제 선물 투자는 단기간에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 수익을 가지고 빌딩도 살 수도 있겠죠. 다만 선물 투자는 투자에 대한 기준이나 또는 투자 철학이 없다면 정말 위험한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 기준이나 투자 철학이 없다면 100억이 있으나 10억이 있으나 또는 1억이 있으나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으로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자신만의 그 기준과 철학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데 이 대표님의 그 성공 사례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아무래도 성공 사례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금전적인 수익을 냈던 거. 두 번째는 금융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양성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했을 때 그러한 희열을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보람도 느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크게 성공했던 사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특히나 저는 이제 큰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14년 동안. 네. 역사적인 사건들. 예,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겪었었고 엄청난 변동성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는 2008 금융위기였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증권사들도 많이 파산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때 벌었었어요. 오! 네, 오히려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들이 네. 주식이 다 떨어진다 할 때 떨어질 때 오히려 사라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약간 역발상을 좀 취했었는데요. 어떻게?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나름 그냥 뭐 지금보다는 좀 덜하지만 시스템 매매를 좀 만들어 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보는 시스템에서는 이건 더 떨어진다라는 신호가 나오는데 뉴스에서는 계속 사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예, 역발상을 취해야 된다는 그러한 격언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반대로 풋옵션 매수를 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의 종잣돈을 가지고 단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네, 2억이 조금 넘는 네,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뭐 물론 이제 더 낼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운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만 딱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뭐 대표님이 미래를 대단하다. 내다보는 역발상이 아마 성공을 이끌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뭐 앞서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선물 매매를 할 때 기준을 잡지 않고 대응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고, 끔찍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준입니다. 네. 이제 주식과 달리 선물은 이제 올라가도 수익, 내려가도 수익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방향성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은 네. 절대적으로 이제 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면 큰일 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추세 방향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추세 방향.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자, 위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럼 투자를 하되 어디서 내가 들어갈 것인지를 그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진입에 대한 기준, 그리고 내가 들어갔다면 어디서 팔 것인지에 대한 청산에 대한 기준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손실까지 리스크를 안을 것인지에 대한 손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기준이 완성되고 나서 마지막에는 기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계적으로 내 매매 기법을 믿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 계좌 관리라든지 리스크 관리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기준을 완성시켜 두시게 되면 크게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화면에서 봤을 때 대표님이 매일매일 연구하면서 기법 개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매매 거래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네.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기법이 사실은 제일 핵심이죠. 기법이. 기법 없이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완벽한 매매 기법은 없다 보니까 네. 저도 사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시장의 특성은 간단합니다. 네. 다수가 한쪽에 쏠릴 경우 그 반대를 선택한 소수만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를 매번 승률 또는 수익률과의 밸런스를 맞춰놓은 매매 기법을 일정 부분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인 네,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무조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에게 공유가 돼서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만들어드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시장의 변화가 이제 자꾸 바뀌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지속적으로 저는 맞춰가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시스템을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됩니까? 향후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남들이 저를 전문가라고 불러주신 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매매 기법을 저는 일반인들 또는 증권사에 공개하기까지는 총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시장의 현상을 항상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기법을 이론화시킵니다. 네. 정립을 시키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네네. 통계를 내게 됩니다. 네, 통계를 내고 시장 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네. 이러한 것을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오차 범위를 최소화시키게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상용화 단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매매 기법부터 구상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거의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1년 6개월을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 반복하면서 아까 그 저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디벨롭하고 패턴을 또 바꾸고 네, 이래 맞습니다. 오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시자 전문가시지만 계속 공부를 하시고 있고 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무조건 필수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작업을 사실은 전문성이라고 좀 칭할 수가 전문성?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한 신념 하나로 지금까지 사실 살아왔었고요. 이제 선물 시장의 다수의 피해자는 이제 전문성을 사실은 간과하고요. 이제 시장의 매력만을 보고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저는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단기 목표는 국내 선물 시장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선물 시장에서 이제 세계 선물 시장의 저의 기법과 이론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는 정말 제가 동감하는 게 우리도 이제 금융시장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세계 시장 못지않게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우리도 많이 또 교육을 배우다 보면은 그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임지혁 대표님 그리고 최정화 리포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로! 오늘의 영어 한마디 지훈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영어 한마디 I used to work here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나는 여기서 일을 하곤 했어 라는 의미인데요. 자, 풀어서 해석하면 I, 나는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work, 일하는 것을 here, 여기서 붙여서 I used to work here. 자, 이번에는 그럼 억양에 의해서 3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used to work here. I used to work here. I used to work here. 잘 따라 하셨나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키워드 used to, 나는 뭐뭘 하곤 했다를 사용해서 I used to play golf. I used to play golf. 나는 골프를 치곤 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Or you could say, I am not used to it. I'm not used to it. 나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 라고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배운 오늘의 영어 한마디. I used to work here. I used to work here. 도움이 되셨나요? 실생활에서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 업무를 보실 때도 정말로 많이 쓰일 수 있는 문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문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Take care!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사회 초년생들은 네. 과연 내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 어려워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테크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경식 씨가 좀 알려주실까요? 글쎄요, 저도 우리 아까 대표님한테 얘기 들은 거 네. 바로는 재테크는 이제 개인의 이제 경제 상황에 알맞게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CMA 통장이나 CMA 통장. 그리고 적립식 펀드 네. 그리고 주택 청약을 드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요. 네. 이자가 꼬박꼬박 나오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원금 보장. 안전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오. 리스크가 적죠, 이게. 네, 처음에는 리스크가 큰 투자보다는 그렇죠. 일단 돈을 모으는 방법부터 터득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갖다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